지난 시간에 새끼 초선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새끼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새끼 초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불교에서 소위 말해서 몰입산매라고 하는 네 가지 선정, 몰입산매는 새끼 네 가지 선정하고 무새끼 네 가지 정덕 또는 이것도 선정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새끼 네 가지 선정, 무새끼 네 가지 선정 이렇게 해서 8가지 선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태지면 이제 멸진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멸진정은 또 이런 세간의 선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멸진정은 적어도 이제 아나함, 그러니까 불한가 이상의 성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은 다른 영역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또는 세속에서가 아니라 수행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선정은 크게 나누면 8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차제정이라고 하고 여기에 멸진정을 더 보태면 9차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선정, 그러니까 이제 새끼 4가지, 그다음 무새끼 4가지. 무새끼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장처라고 하는 그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8가지 그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새끼 초선, 새끼 초선을 이해하면 그 다음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선정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선정 상태가 어떻다는 거,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이제 좀 짚어보면은,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초선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5가지 장애 요소가 철저히 버려져야 된다.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철저히 버려지는 거하고 관계 있는 게 뭐냐 하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이거는 이제 교리문답의 긴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제 사리불존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초선이라는 것은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졌다. 이런 이제 언급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선에는 5가지의 선의 구성 요소가 있다. 이 선의 구성 요소를 개발하는 거하고 5가지 장애를 이제 버리는 거하고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 그러니까 윗닦아라고 하는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 또는 지속적 생각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윗짜라, 그리고 삐리띠, 그러니까 이건 희열이죠. 그리고 행복은 수카, 그리고 이제 에까까따라고 하는 그 집중,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요 5가지가 선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잘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5가지 장애 요소가 철저히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으킨 생각,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전오식,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 이런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이제 몸에서 감촉을 느끼는 건 그냥 그 대상이 그 감각 기관에 와서 이렇게 딱 부딪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부딪히는 순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생각을 떠올리거나 이런 작용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거라든가 이런 전오식이 아니라 그냥 이미 일어났던 걸 이렇게 떠올려서 생각할 때는 그 과거에 있었던 거를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만호라고 하는 그 마음에다가 이렇게 딱 떠올려주는, 그거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작용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보통 일으킨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뭔가 생각을 할 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탁 떠오르죠, 그죠?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떠오르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이제 일으킨 생각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그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있어야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대한 것들 이런 거를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생각들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떠오르는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이런 거에서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른 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계속 그 떠오른 생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이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 고찰 또는 뭐 지속적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거의 함께 작용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처음에 떠오르는데 주로 역할하는 건 일으킨 생각이고, 이 떠오른 그 생각 자체를 쭉 이어가는 거는 지속적 고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숨을 관찰할 때는 숨이라고 하는 건 몸의 이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 일으킨 생각이 크게 작용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숨이라는 것이 표상화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주 그 숨의 표상으로서 나타날 때는, 이거는 이제 감각으로, 몸의 감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제6식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이 니미따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그 육식에 이제 떠올려주는, 그렇게 육식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니미따라고 한 가지 대상만 생각하는 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리고 니미따라는 그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마음을 그 니미따라는 그 하나의 생각만 계속하고 이어가는, 이걸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선에서는 이 니미따라고 하는 이 대상을 떠올려주는 것과 그 떠올려준 것을 계속 그 니미따라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 그게 지속적 고찰. 이 고찰이란 말은 뭔가 생각을 많이 이어간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선정해서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니미따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이 생각이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니미따를 떠올려주고 그 떠올려준 거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니미따만 생각하는 게 지속적 고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초선의 되게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빨리어로는 위따까 위짜라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은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으킨 생각은 생각을 계속 니미따라는 생각을 일으키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금방 이걸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따까가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이 계속 작용함으로써 해태혼침이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수행하시다 보면 일으킨 이제 니미따를 놓치면, 그러니까 또는 숨을 놓치면, 숨에 대한 생각을 놓치면, 숨이라는 걸 놓치면 해태혼침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니미따를 절대 안 놓치고 망각하지 않고 계속 그걸 딱 잡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해태혼침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은 해태혼침을 버리는데 되게 유용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숨이다라는 걸 알면 숨에 딱 계속 숨만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니미따라는 게 명확하면은 이제 니미따에만 계속 생각이 이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스스로가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숨이 맞나? 생각이 맞나? 이러면 이제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로 생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만 생각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 고찰은 의심을 버리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이제 잘 개발이 되면 해태혼침과 의심이 소멸합니다. 의심이 이제 버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희열인데요. 이 희열이 이제 일어난다는 건 기쁨이거든요. 이거는 희열을 우리가 이제 보통 세속적으로 말하면 기쁨 또는 영어로는 jo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쁨이 일어날 때는 보통 화가 없죠. 보통 이제 화가 있을 때는 기쁨이 없고 되게 막 짜증나고 따분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희열이 일어날 때 성냄이 이제 제압이 되고요. 또 행복, 그 다음에 희열하고 행복이 있는데, 행복은 우리 마음이 덜떠거나 후회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건 후회가 덜떠 있거나 이런 마음이 붕 떠 있는데 행복감이 젖으면 마음이 착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덜뜸과 후회를 가라앉게 합니다. 후회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깍같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걸 의미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감각적 욕망은 이것저것 이런저런 대상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 즐김이 가라앉아야 이제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 선한 마음의 집중을 우리가 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삼매에 넣는 데 있어서 삼매를 가장 방해하는 게 바로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 니미따만을 생각하고, 니미따를 떠올려주는 게 일으킨 생각, 니미따만을 생각하는 게 일으킨 생각. 그리고 니미따만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장애가 버려지면서 거기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죠. 그 희열과 행복이 또 선의 두 가지 구성 요소고, 그리고 니미따만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또 니미따에만 집중하고, 니미따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리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 그리고 그 니미따와 하나된, 마음이 하나된 집중, 요 5가지 구성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게 바로 초선의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희열하고 행복은 사실 이게 이제 거의 같이 일어나는데요. 단지 색계 2선과 이제 3선, 색계 3선, 2선에서 3선으로 갈 때, 그때만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제 희열과 행복. 일반적으로는 희열과 행복은 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희열은 우리가 이제 꼭 비유를 하자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를 멀리서 이제 대상을 멀리서 저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기쁨, 희열이라고 한다면, 그 오아시스에 가서 그 오아시스를 맛봄으로, 이제 물을 먹음으로써 오는 그 즐거움, 이거는 행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열은 그 니미따라는 대상이 나타남으로써 오는 행복,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니미따를 이제 경험함으로써, 그러니까 니미따를 발견했을 때 오는 게 희열이라면 니미따를 경험함으로써 오는 그 만족감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미따와 하나 된 건 집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색계초선은 이 선의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 이게 이제 초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은 이 초선에 대해서 정연구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초선의 구성 요소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413페이지 보시면 초선에 대한 정연구가 나옵니다. 경전에 보면 색계 초선이라고 하는 선정을 말할 때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일종의 후렴구 같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뭅니다. 이게 이제 초선의 정형구입니다. 이 초선의 정형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첫째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드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건 생각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생각이 이래저래 움직이는 건데 이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대상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감각 대상을 즐기기도 하고 생각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생각이 가라앉죠. 생각이 좀 가라앉고 생각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감각이나 뭐 소리 이런 정도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의 감각도 서서히 못 느끼고 좀 지나면 소리마저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제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선정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이거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 일종의 이제 우두머리라면 나머지 그 해로운 법들 뭐 예를 들어서 적이라든가 해태원침이라든가 덜뜸후회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장애 요소가 완전히 버려졌을 때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해로운 법들 나머지 장애 요소까지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바로 초선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게 이제 초선의 정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이게 이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색계 초선이라는 상태가 단순히 경계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마음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철저히 버려지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이 철저히 버려진 상태. 완전히 이 버려진 상태가 이제 버려진 후에 초선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경계가 아니라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마음에 있는 장애가 철저히 버려지는 게 초선에 드는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행하다가 어떤 되게 특이한 어떤 상태를 경험하면 그걸 초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뭐 빛이 뭐 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그걸 초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되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뭐 상태를 경험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초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 또 감각적 욕망과 그에 관련된 뭐 한마디로 장애 요소가 철저히 버려진 상태. 그리고 나서 이게 철저히 버려지고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또는 이제 선정의 대상이 있는데 이제 호흡수행 같으면 숨의 표상 니미따겠죠. 그 니미따만을 생각하고 그 니미따만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장애가 버려짐으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니미따하고 마음이 하나 된 상태 그게 바로 초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초선이 되면은 어떤 상태라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떨쳐버리짐으로써 대상이 호흡 또는 숨의 표상, 니미따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 외에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은 다 놓아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단 하나에 대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몸의 감각을 느끼나 이런 게 작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하나에 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도 지각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푹 빠졌을 때 이게 뭐 한 몇 시간이나 또는 뭐 꽤 오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그런 상태라는 거.
그거를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초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색계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장애 요소로부터 우리가 평소에 이제 번뇌로 계속 시달리다가 이 장애로부터 해로운 법들로부터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벗은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청정하고, 왜냐하면 해로운 법들이 막 일시적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해로운 법이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청정하고 마음도 너무 고요하고 흠이 없고 아주 고요하고 깨끗하고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최상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그런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도 이 선정을 강조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일반적인 뭐 선정 없이 그냥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의 구조가 이렇게 생각 견해가 이렇게 개입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이긴 하지만 생각이 완전히 놓아지고 꽤 오랜 시간, 뭐 예를 들면 한 몇 시간 동안이라도 생각이 완전히 멈춰지고 그 속에 단 한순간도 번뇌가 없고 완전히 몰입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마음이 이제 비어진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정말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가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수행이 되게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고, 여기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지식만 갖고 접근할 수 없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이제 선정을 무시하고 선정 없이도 뭐 수행해도 충분하다, 너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불교의 수준이 자꾸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짐작으로 추론으로 이제 불교를 이해해서 실제 이제 자기 마음의 번뇌가 충분히 버려지면 또 이런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르마리로 충분히 이제 막 추론을 해서 이렇게 불교를 접근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선정은 이게 아르마리로 접근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 선정에 가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단 니까에도 보면은 우리가 법이 쇠퇴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매를 소홀히 하는 거로 나옵니다. 이 삼매를 소홀히 하다 보면 불교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이 바른 삼매, 선정을 소홀히 하면 불교가 이게 자꾸 수준이 떨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불교의 쇠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또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색계 사선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초선, 2선, 3선, 초선을 얻으면 4선정까지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색계 4선을 얻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의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보통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초월지라고 하죠. 아비냐, 아비라는 게 이제 수성하다, 아주 뛰어나다 이런 뜻인데, 아비냐, 아주 뛰어난, 아주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그런 지혜다. 그게 아비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신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신통지라고. 그래서 이런 초월지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자기 전생도 볼 수 있고, 또 그 전생에서 이 현생으로 넘어올 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뭐 불교의 기본 교리를 부정하고 뭐 윤회를 부정한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선의 상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 초선을 이제 얻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초선을 좀 능숙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새끼 초선을 이제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초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를 한번 경험했다 해도 또 방심하고 또 감각적 욕망을 즐기거나 딴짓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쇠퇴할 수도 있고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세간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다원이나 이런 경우는 절대 퇴보하는 경우가 없지만은 일반적인 범부가 선정을 설사 경험했다 해도 그 선정을 충분히 익숙하게 하고 충분히 훈련해서 이게 자기 몸에 자기 마음에 완전히 다지지 않으면 이건 다시 퇴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선을 얻은 사람들은 그거를 다시 숙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5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이게 이제 내가 선정을 경험했으면 그 선정에 머무는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러분 이제 선정을 경험했는데 한 1시간 정도 또는 2시간 정도를 했다. 그러면 그게 3시간, 4시간 좀 더 최대한 길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래 머무는 거에 숙달 또는 뭐 자유자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머물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최대한 뭐 예전에 부처님 당시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간 머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선정해 들면.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거의 힘들지 않나. 뭐 잘 찾기 힘든데요. 어쨌든 뭐 경전에 나오는 그 상으로 보면은 최대 7일까지 머물 수 있다고 하죠. 그게 아마 인간의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최대한 그 초선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첫째 이제 선을 능숙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입정과 출정의 자유자재입니다. 선에 빨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빨리 나오는 이거를 이제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뭐 한 30분 정도 지나야 겨우 마음이 안정되고 또 거기서 조금 지나야 좀 집중되고 이런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 선을 이제 익힌 사람은 자기가 마음만 딱 기울이면 바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선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아주 빠르게 이게 빠를수록 이제 능숙한 거죠. 선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만 먹으면 바로 선정에 들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입정의 자유자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서 나올 때도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그게 출정의 자유자재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잘 돼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통을 놔둘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색계사선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든가 저 멀리 있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천안통, 또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천안통이거든요. 그런 일종의 신통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의 경지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지를 개발할 때 이 입정과 출정이 빨리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속도가 빠를수록 이제 그런 신통을 하기가 좋다고 하죠. 이건 뭐 좀 경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이제 선정이 깊은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칼이 날라오는데 자기 몸을 이렇게 돌로 바꾸던가 이렇게 몸에 변화를 줘서 이게 이제
몸이 다치지 않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선정에 그 신통을 놔두다면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딱 신통을 부리는 건데, 그게 늦으면은 이미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신통은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 입정 출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전향과 반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에 들어가고 나와서 자기 선의 구성 요소, 내가 선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런 게 있었구나. 또는 내 선정의 마음 상태가 이런 마음 상태구나. 라고 이렇게 전향을 하고, 그 전향한다는 건 그 선의 상태로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정의 마음 상태가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이제 파악하는 게 반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초선에서 2선, 3선, 4선에 나가는 이제 그 기초가 되고, 또 이 선의 마음 자체도 초선의 마음 상태를 반조해 보니까 초선의 마음도 결국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오온의 결합이고, 그래서 이거는 무상하고 여기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라는 통찰로 이어지게 하는데도 이 전향과 반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가고 나서는 오래 머무는 거, 입정과 출정, 그리고 전향과 반조라고 하는 이 5가지 자유자재 또는 숙달, 이거를 닦고 2선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2선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초선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미지의 세계를 모르는 곳에 이제 한번 가본 건데요. 그 간 다음에 거기 가는 길을 정확히 이렇게 파악을 해두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간다 하는 그 과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두지 않고, 만약에 이제 다른 길을 가면은 다음에 이 길을 가려고 하면 못 찾는 거예요. 그 길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초선에 들어가고 초선을 한번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초선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해서 다음에 내가 설사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숙달시킨 다음에 이제 2선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전에 이런 그 비유가 나옵니다. 경전에도 이 선을 얻고 바로 가면 안 된다. 소가 만약에 어떤 길을 처음 갔는데 이 소가 새로운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충분히 익숙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오히려 이제 떨어져서 죽을 위험도 있다. 뭐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 초선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그 초선을 오래 머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정, 출정, 전향, 반조라고 하는 이 5가지 자유자재를 충분히 닦은 다음에 2선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선을 얻은 다음에 이제 색계 2선으로 가는 거는 색계 2선이라고 하는 거 갈 때 색계 선정은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장애를 드러냄으로써 이제 초선에 들어갔죠, 그죠? 초선을 버리고 나서 장애를 버리고 나면 이제 초선에 들어가는데, 이 초선에 들어가면은 초선에 들어가는 이제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갖추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5장애는 버려지고 이제 5가지 일으킨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아까 이제 전향과 반조를 할 때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반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반조를 해보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약간 거칠고, 이 5가지 구성 요소 중에 희열과 행복과 집중이 좀 더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또 이 생각이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다시 또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위험성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마음 상태가 오히려 더 고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조 조사 이제 전향을 하고 반조를 통해 갖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나머지 요소에 비해서 더 거칠고, 또 이거는 나중에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반조하고 나면 이것이 없는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선의 3가지 구성 요소만 있는
마음 상태로 가는 것이 더 고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버리고 나서, 이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선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선의 5가지 구성 요소를 관찰한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거칠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이것이 더 고요하겠구나 하고 스스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선정에 들리라 하고 마음에 다시 선정에 들면 그때 들어가는 선정이 색계 이선이 됩니다. 그래서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그런 선정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색계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계 선정은 이제 그 가는 과정을 보면 마음에서 좀 이제 고요함을 방해하는 요소를 조금씩 떨쳐내면서 점점 더 고요한 선정으로 들어가는, 이게 색계 선정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5장애를 떨어냈고 그 다음에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중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떨쳐버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선정이 바로 색계 이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계 이선의 특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음에서 보통 이제 생각의 형태, 그러니까 육식이 작용할 때는 만호의식이라 마음의식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생각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선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없이도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초선에 들어갔다는 것은 니미따가 이미 정착이 됐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숙달도 했고, 초선을 충분히 숙달했고 이제 니미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굳이 일으킨 생각이 마음에 떠올려 주지 않아도 바로 우리 마음이 이 대상을 취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익숙해졌다, 뚜렷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할 때 일으킨 생각이 일종의 중매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왕으로 보고 대상을 손님으로 보면 이제 그 왕하고 되게 친한 일으킨 생각이, 마음하고 되게 친한 일으킨 생각이 이 대상을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마치 왕하고 되게 친한 척건이 이 손님을 그 왕에게 이렇게 데려다 줘야 이제 왕하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일으킨 생각인데, 이미 이제 손님이 왕하고 친해진 거예요. 초선에서 충분히 숙달을 했다는 것은 니미따하고 마음이 이미 친해졌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으킨 생각이 떠올려 주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이 니미따를 취할 수 있는 훈련이 그런 게 충분히 익숙해졌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어도 이선에 들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이제 지속적 고찰이 사라지더라도 그 니미따를 대상으로 선정에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이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간센보살 또는 뭐 스가모니불 이런 이제 연불을 많이 하는데요. 스가모니불 이렇게 계속 생각을 탁 떠올려주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러면 스가모니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이 대상을 계속 떠올려지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것만큼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뭔가 계속 마음속에서 탁 떠올려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 같으면 숨의 표상, 니미따를 탁 떠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약간의 미세한 떨림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이선에서는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런 이제 미세하게 마음에 떠올려주는 이런 미세한 떨림조차도 사라지기 때문에 색계 이선은 부터 진짜 선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선까지도 선정이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이선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정말 제대로 된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선부터 이제 진정한 선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색계 이선에 대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정형구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 정형구를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은 그 새끼 이선의 정형구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내면이 고요하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 머뭅니다. 이게 이제 새끼 이선정의 정형구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한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떨쳐냅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으면 생각이 계속 이렇게 떠올려줘야 되니까 뭔가 약간의 떨림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졌기 때문에 내면이 고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또 마음이 단일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이전에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 미세한 떨림조차 사라졌기 때문에 내면이 고요하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가 되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는 상태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그러니까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그리고 집중이 있는 이선에 들어 머문다. 이게 이제 이선의 특징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알 수 있는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초선에서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초선에 들 때는 그 희열과 행복이 뭐냐 하면 그 번뇌에서 시달리고 있다가 그 번뇌, 다시 말해서 5장애라고 하는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면 이 해로운 법들로부터 해방되면서 오는 그런 희열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떨쳐버렸으면서 그 해로운 법을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선에서는 이미 해로운 법은 떨쳐버렸잖아요. 초선에서, 그죠? 떨쳐버렸는데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마저 떨쳐버리고 나니까 이 마음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너무 고요하고 너무 정말 마음이 하나 돼 있고 고요하고 내면이 너무 고요하니까 그 고요함,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구나 하는 그 고요함으로 인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선에서 오는 거하고는 약간 이제 내용이 질이 좀 다르다. 훨씬, 그러니까 초선에서는 약간 거칠다면 이선에서의 희열과 행복이 훨씬 더 고요한 그런 희열과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 때 초선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이게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가루비누라고 있었죠. 그 가루비누에 물을 이렇게 섞으면 그 물이 이제 그 비누에 이렇게 섞이면서 비누가 물을 먹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비누 속에 물이, 가루비누 속에 물이 이렇게 흠뻑 이렇게 먹어버리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초선은 마치 그런 것 같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면서 해로운 법들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그 희열과 행복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이렇게 흠뻑 젖어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생긴 희열과 행복 때문에 호흡으로 생긴 니미따와 마음이 하나 돼서 오랜 시간 머물러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 때문인데, 이선에 가면은 그게 아니라 이선을 비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웅덩이가 있어요. 이건 근데 어디서도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데 그 웅덩이 내에서 이렇게 물이 퐁퐁 솟는 거예요. 웅덩이 자체에서 물이 솟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솟아서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밖에서 온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애를 떨쳐버렸으면서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이 너무 고요해서 내면의 그 고요함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런 희열과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 머문다. 이게 이제 이선정의 정형구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머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선에 들어가면은 이선도 이제 되게 너무나 고요한 상태니까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이선을 얻었다고 그냥 여기서 바로 삼선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아까 초선에서 했던 것처럼 이선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연습하고 빨리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그 전향과 반조, 이 이선의 상태를 반조하고 그 이선의 상태로 마음을 기울여서 그 이선의 상태를 이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철저히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선에 들어가는 게 아주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새끼 이선에 들어서 초선과 마찬가지로 오래 머물고 입정, 출정, 전향, 반조라고 하는 이 5가지 자유자재를 숙달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삼선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선에서 또 삼선으로 가는 것도 초선에서 이선 가는 거나 흡사한 과정입니다.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떨쳐버렸다면 이선에서 삼선으로 갈 때는 이제 이선은 희열과 행복과 집중 이 3가지 선의 구성 요소만 있거든요. 그럼 또 선에서 나와서 이선의 그 상태를 조사를 해보면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애깍같다 마음의 하나됨이라고 아니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요 3가지 요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조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희열이 행복과 집중보다는 거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음을 조사를 해보면 희열은 뭔가 마음을 이제 약간 떨리게 만든 몸에서 이제 강한 자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거칠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이 훨씬 더 고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희열이 있으면 생각이 움직여서 다시 또 생각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반조를 하면은 그러면 희열이 없는 마음 상태가 훨씬 더 고요하겠구나. 그래서 희열을 버리고 행복하고 집중만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들어가면 그것이 더 고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선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희열을 버리고 희열이 더 거칠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상태가 더 고요하다라고 통찰한 다음에 희열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리라 결심한 다음에 다시 선정에 들면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색계 삼선정입니다. 그 이제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되게 좋은 그런 상태를 보면 소름 돋는다는 표현을 쓰죠. 희열이 일어날 때는 몸에 이런 자극이 있습니다.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자극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있으면 뭔가 몸에 자극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음이 또 약간 뭔가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근데 행복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행복감에. 그래서 희열이 없는 상태가 훨씬 더 고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열, 행복, 집중이 있는 이선보다는 희열이 없는 행복과 집중만 있는 삼선이 더 고요하다. 그래서 이제 삼선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삼선에 들어가 보면 이때 경험하는 행복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바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행복에. 그래서 이 삼선정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평온이란 말이 나와요. 이 평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 행복이라는 상태 자체가 워낙 좋고 사람들이 애착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이런 행복하지만 이 행복에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이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는 이게 바로 평온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때 삼선정부터는 평온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평온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 평온이라는 용어는 평온한 느낌,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중립적인 균형 잡힌 마음 상태,
이런 중립적인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행복한데 어떻게 평온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평온한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는 중립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만 이 행복에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마음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평온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삼선에서는 평온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평온한 느낌, 또 행복한 느낌조차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이것 자체도 실체도 없는 것이다. 이런 바른 통찰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는 그런 지혜를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행복에 빠지지 않고 평온하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한다. 이런 정지정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삼선정에 들어가면은 정말 생명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지만 그 행복에 빠지지 않고 평온하게 머무는데, 평온하게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지혜가 망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삼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 경전에 나오는 정형구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4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왕이여, 다시 이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성자들이 평온하게 기억하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삼선에 들어 머뭅니다. 그래서 이 삼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뭐냐면 희열이 빛발해야 돼요. 희열을 버렸잖아요. 그죠? 희열이 빛발하고 그 다음 평온하게 머물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행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그 다음은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그러니까 이 행복조차도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희열이 일어날 때 몸에 되게 이제 강한 그런 이제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엔돌핀 같은 그런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희열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도 되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에 이제 희열로 인해서 생기는 몸에서 좋은 물질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게 몸으로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희열이 빛발하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행복에 집중하지도 않아요. 행복에 집착하지도 않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몸으로도 행복을 경험하면서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 계속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는 게 몸에서 일어난 행복을 계속 느끼면서 한다는 게, 이거는 그 선정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렇게 몸에도 그렇게 큰 행복감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지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선의 상태를 평온하게 기억하며 행복하게 머문다. 평온하면서도 이게 이제 행복에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걸 기억하고 행복하게 머무는, 왜냐하면 행복과 집중만 있으니까 행복하게 머무는 그런 삼선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색계 삼선정은 희열이 버려지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유지되는 그 조건이 되는 게 바로 평온하게 머물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게 이제 삼선의 정형구입니다. 그래서 이 삼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복이 되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우리가 수행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균형은 깨지지 않는, 보통은 이렇게 강한 이렇게 좋은 행복을 경험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마음이 흥분한다거나 여기에 집착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거 없이 평온하게 머문다 이거죠. 이게 이제 삼선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선에서도 삼선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삼선을 충분히 숙달을 해야 됩니다. 오래 머무는 거, 삼선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연습하고 충분히 숙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입정과 출정도 충분히 훈련하고 그리고 전향과 반조, 이제 삼선의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마음을 기울여서 그걸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 삼선의 상태를 충분히 숙달한 다음에 사선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색계사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색계사선으로 넘어갈 때는 또 이제 삼선에서 나와서 반조를 해야 됩니다. 색계삼선정에 들어간 다음에 나와서 보면 행복과 집중만 있어요. 선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니까 행복은 이제 워낙 말 그대로 행복하니까 이 행복이 있으면 또 희열로 갈 수도 있고 이 행복은 아무래도 평온한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보다는 좀 거칠다. 행복보다는 그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더 고요하다. 그래서 행복을 이런 평온한 느낌, 중립적인 느낌으로 바꾸는 것이 더 고요할 것 같다. 고요하다고 통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행복을 버리고 희열과 이제 행복을 버리고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런 중립적인 느낌과 집중이 있는 선정의 그런 마음 상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색계사선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버리고 평온한 느낌,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바꿔서 선정에 드는 거, 이게 바로 색계사선정입니다. 그래서 색계삼선에서 나와서 행복보다는 평온한 느낌이 더 고요하다. 그렇게 이제 반조를 한 다음에 행복을 버리고 평온한 느낌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들리라 결심을 하고 선정에 들면 그때가 바로 색계사선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색계사선에 들어가면 삼선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경지에 들어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색계삼선까지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거친 걸 떨쳐낸 거잖아요. 초선에서는 장애를 떨쳐낸 거고, 이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떨쳐낸, 삼선은 희열을 떨쳐낸 건데, 사선은 떨쳐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바꾸는 거예요. 행복을 평온한 느낌으로 바꾸는 건데, 이때가 되면은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들숨, 날숨, 숨이 멈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기 힘들고, 또 그런데 숨이 멈추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코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몸으로는 호흡을 하니까 들숨, 날숨이라고 코로 들어갔다 나왔던 이 숨은 멈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선의 던자의 특징은 들숨, 날숨이 멈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완전히 멈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적한 곳의 감경이라는 상주단니까 이 경에 보면 제4선을 정득한 자에게는 들숨 날숨이 소멸한다, 멈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느낌을 평온한 느낌으로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선에 들어가면은 이 평온이 더 두드러집니다.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평온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로 같이 쓰이거든요. 하나 느낌을 의미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중립적인, 치우치지 않는,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느낌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행복을 평온으로 바꾼다 할 때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 그거를 이제 평온한 느낌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그냥 표현합시다. 평온이 이제 중복이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평온이 더 두드러집니다. 중립적인 마음이. 행복일 때는 그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행복한 느낌은 중립적인 마음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강렬하기 때문에 삼선에서는 마치 이제 해가 있는데 달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평온을 달로 비유를 한다면 행복한 느낌은 이제 해에 비유를 낮에도 보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경우에 비유를 한다면 이 사선정에서는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치 어두운 밤에 달이 빛나는 것과 같아서 이 사선에서는 특히 이 중립이라고 하는 이 평온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선에서는 이 평온이 되게 두드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청정함이 극에 달하는 상태다. 이 사선정에 이르면 마음이 최고로 청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선정에 들어가면 평온하게 이제 호흡이라는 대상을 잊지 않고 또 이것이 이 선정이라는 그 선정의 마음 상태도 결국은 조건 지어진 거라는 그런 것도 잊지 않으면서 평온하게 있으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이 아주 청정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물론 초선도 마음이 청정하고 이선도 청정하고 하지만 사선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이제 이거보다 더 청정한 상태는 없거든요. 계속 이래 더 조금씩 떨쳐내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최고로 청정한 그런 사선에 머문다. 이게 이제 사선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선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다시 그 읽어보면서 다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422페이지 사선에 대해서 정형구가 어떤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전에 이미 즐거움과 슬픔을 없앴기 때문에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평온하고 기억이 청정한 사선에 들어 머뭅니다. 이게 이제 사선정의 정형구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행복도 괴로움도 버린다. 이 행복 괴로움을 버린다는 것은 육체적인 행복과 육체적인 괴로움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은 정신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선정에 들어갈 때 우리 몸에서 오는 불편한 감각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초선에서 육체적인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 이선정에 들어가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인 괴로움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선정에서 그 육체적인 괴로움이 완전히 이제 버려진다고 하죠. 정신적인 괴로움이. 그 다음에 그 삼선에 들어가면은 이제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 행복, 희열을 통해서 이제 몸에서 이렇게 되게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열이 사라지는 삼선에 들어가면서 육체적인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버리고 이제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은 느낌을 통해서 사선에 드니까 정신적인 즐거움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복이나 괴로움, 정신적인 행복이나 괴로움은 다 이제 떨쳐버리고 사선정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게 이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기 때문에 라는 말이 이제 앞에 초선, 2선, 3선에서 일어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립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는데 평온하게 기억하면서 평온하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평온이 극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청정하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도 이 선정이라는 게 그 호흡이라 이제 그 니미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여기에 완전히 구조화돼서 이 니미따만 보면 마음이 딱 선정에 들어가도록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억입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상태는 이게 이제 이 니미따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걸 이제 대표로 표시한 건데 결국은 기억이 청정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청정하다. 이 선정의 마음이 청정하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기쁨과 슬픔을 버리면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평온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아주 청정한 그런 사선에 들어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선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평온이 아주 두드러지고 그리고 굉장히 청정한 마음 상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색계 사선에 들어서 이 사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거, 이거에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선정에 들면 이 평온이 되게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통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초월지를 개발하는데 신통을 개발하는 조건이 바로 색계 사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선정은 나중에 우리가 뭐 숙명통이라든가 천안통이라든가 누진통, 그러니까 번뇌를 버리는데도 최적화된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까지 가서 이 4선이 사실 이제 그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데 극치거든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건 다 떨쳐버린 거예요. 선의 구성 요소도 이제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걸로서는 극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4선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할 때 경전에 보면 이제 삼선정은 행복에 푹 젖어 있는 거를 이제 연꽃이 물에 잠겨 있는 연꽃은 행복이 젖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삼선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으로 완전히 젖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선은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다가 흰 천을 완전히 두르면 이 세상을 전부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밤새도록 와가지고 아침에 나와보면 온 산천이 전부 흰 눈으로 덮여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정말 세상이 깨끗하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색계 사선정에 들면 마음이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청정할 수 없는 그런 청정한 마음이 된다. 이래서 그렇게 이제 흰 천으로 이 세상이 덮여 있는 걸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계 사선정은 그 청정함이 되게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계 사선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색계 선정으로는 더 이상 더 높아지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대한 오래 머문과 입정, 출정, 그리고 전향, 반조의 5가지 자유자재를 닦아서 충분히 익숙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색계 사선을 이제 색계 사선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색계 선정으로서 더 이상 이제 높은 경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이거보다 좀 더 고요한 선정이 이제 무색계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색계는 선의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게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대상을 좀 더 고요하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색계 사선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는 무색계 선정도 색계 사선과 같은 걸로 취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색계 사선에 대해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에 무색계 선정하고 나머지 이제 바른 삼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른 삼매거든요. 이 바른 삼매에 대해서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색계 사선에 대해서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색계 사선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